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입사 지원서 작성에 대해서 3강에 걸쳐서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칸들을 보면서 이 칸은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난감할 때가 있는데 일일이 또 물어보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전형에서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입사 지원서죠. 네,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같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작성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서류가 좀 잘 안 써진다,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보시면서 내가 조금 기본적인 거를 안 했는지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사 지원서, 이력서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네, 입사 지원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입사 지원서의 양식은 NCS 양식도 있고 회사 기본 양식도 있을 텐데 저는 기본 양식 그리고 아직까지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 내가 혼자 스스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이력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력서 구성을 보면요, 입사 지원서 구성을 보면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이력서라고 하고요, 하나는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그 외에 기타 필요한 거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경력 기술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프로젝트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사 지원서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력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간단하게 개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책을 보거나 어떤 글을 볼 때 개요가 뭔지 먼저 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좀 요소를 어떤 점수나 등급이나 어떤 명칭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문서이다. 이력서를 보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눈에 잘 띄게 내 역량을 잘 보이게 하는 작성이 좀 주요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사실 이 이력서에 칸에 다 나를 어떤 사람인지 담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거나 점수가 없거나 혹은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이력서만 보고 뽑는다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 이 사람이 살아온 어떤 인생이나 성향이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좀 우리가 귀 기울여서 좀 주의 깊게 좀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문서가 필요하다. 그걸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점수나 등급이나 어떤 이런 명칭으로 우리가 좀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성평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지원자는 어떤 역량을 가졌나, 어떻게 살아왔나, 이것을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이 들으셨겠지만 점점 자기소개서의 비율이 한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과하는 기준에서 보겠다 해서 지금 또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자소서 글도 조금 줄이는 추세이고요. 이력서의 항목도 기본 항목으로 많이 보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원리와 어떤 의미를 알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사 지원서 이 서류는요, 우리 입장에서 지원자 입장과 기업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먼저 나를 알리는 첫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면 그때도 참
그 첫인상이나 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만나기 전에는 서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 서류를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사람이라면 만나서 면접을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인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능력과 잠재력을 어필해야 된다. 특히 신입사원 채용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전문가일 수가 없고요. 그러면 뭐를 보느냐?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어떤 기초 역량들을 통해서 미래에 이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관련된 역량, 능력과 어떤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기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 성향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동아리 회원만 뽑더라도 좀 좋은 사람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싶고 그런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하고 사람들과 잘 협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직무에 어울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면접까지 전형을 갔을 때 면접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에서 이런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주제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서 다 빼줘야 돼요. 이력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내 편입을 잠깐 했는데요. 혹은 잠깐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안 하게 됐는데요. 그런 거 쓰면 안 될까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안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제출한 그 자료에 의해서 면접의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피하고 싶은 질문이나 어떤 상황이 있다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신상 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양식을 좀 만들어 놓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들이 있고 그걸 위주로 동등하게 상대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상 정보를 좀 보기 쉽게 빨리 보고 싶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의 능력을 파악해야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인가, 그것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직 조화성 추측.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개인 성향이나 뭐 성격이나 어떤 경험, 협업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인재인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 좀 정성 들여서 쓰시기를 좀 저는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촉박하게 쓰게 되면은 똑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복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조금 기본 틀은 하나 만들어 놓고 조금씩 기업마다 혹은 직무가 다르다면 직무마다 조금씩 내가 좀 변형을 해서 수정 편집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항목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여주는 기본 폼은 사실 뭐 그냥 참고하셔도 되지만 내가 다르게 편집해도 돼요. 이 양식이 가장 좋다는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있지만 뭐 많은 기업들이 다 적용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인적사항, 그 얼굴을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아직까지 사진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고요. 혹은 일반 회사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으로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준비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 직무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 첫 이미지에서 사진 이미지를 우리가 보고 또 참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서류와 만났을 때 이미지가 최대한 가까울 수 있도록, 흡사할 수 있도록 어떤 스타일이 많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최근 3개월 이내 어떤 그런 반면환과 사진,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죠. 최근 나의 모습, 그리고 단정한 모습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면접이나 어떤 조직 문화가 너무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뭐 니트라든지 티셔츠를 입은 채로 캐주얼 복장으로 찍은 사진, 혹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찍은 사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단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내가 블라인드 채용만 하는 곳에 사진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만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단정하고 내가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 사진 하나 준비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입사를 해서도 뭐 사원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도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하나 정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지원 분야는 반드시 써야 되겠죠. 지원 분야는 반드시 써야 되고 또 희망 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이냐 뭐 경기나 아니면은 어디 뭐 강원 뭐 호남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지역을 분류해 놓은 게 있다면 1지망, 2지망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기입을 하시고요.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도 만 나이를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서류에는 만 몇 세라고 이제 기입을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국 나이로 세는 것보다는 좀 적어지죠. 뭐 생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만 나이로 우리가 몇 세라고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도 년, 월, 일 이렇게 다 글자를 붙여주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경우에도 영문 표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우리가 붙여서 쓰죠. 지금은 뭐 발을 쓰지도 않고 뭐 그 성을 뒤에 쓰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정확한 어떤 영어 표기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내 이름을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혹 제 이름이 한자로 뭐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컴퓨터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신분증에 나와 있으니까 자기 이름 한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인데요. 주소를 입력하실 때 지금 도로명으로 바뀐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호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일된 신주소, 도로명 주소 그리고 우편 번호도 5자리잖아요. 지금 바뀐 새로운 주소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자택 휴대폰 이렇게 쓰는 란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자택 전화를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휴대폰 또는 긴급 연락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양식도 있어요. 긴급 연락처에 내 휴대폰을 복분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번 봤는데 긴급 연락처는 뭐냐면 내가 이 지원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채용과 관련해서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해 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 연락처가 있었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가족 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넣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제가 연락을 못 받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위주로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SNS, 이메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필수로 받고 있는데 SNS는 사실 선택이에요. 근데 보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있다면 제가 이제 정확한 명칭을 할 수가 없어서 살짝 변형해서 올려놨는데 자기가 쓰고 있는 SNS 계정이 있다면은 그거를 올리시되 오픈하실 거면 사실 들어와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욕설은 없는지, 내가 봤을 때 어떤 비호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없는지, 어떤 강한 정치색이나 종교색이 드러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이 살짝 조금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올리시면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학교에서 막 이름을 막 만들어서 그냥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별칭이라든지 이니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메일로 아이디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오버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이메일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디를 입력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은 영문으로 바꾼 다음에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 의미 없는 그런 아이디도 참 많은데 그렇게 되면 모음도 없어갖고 읽기도 어렵고 하나하나 또 입력해서 보내기도 어려워요. 보통은 자기 이니셜이나 관심 있는 어떤 뭐 분야라든지 뭐 환경 분야라면 에코, 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 아이디가
좀 어떤 기업에 노출될 때 그런 안 좋은 이미지 혹은 안 좋은 이미지라기보다도 호감을 줄 수 없다면 조금 이번 기회에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도메인도 확인하세요. 그 채용 전형 기간에는 내가 이제 수시 채용일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급하게 연락을 줄 수도 있지만 막 그 검토를 다 못해서 혹은 한 명씩 면접을 봐서 뭐 한 달 뒤, 두 달 뒤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연락이 왔을 때 내가 도메인을 잘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을 썼다면 막 내가 바로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해서 체크할 수 있는 이메일, 도메인 쓰는 걸로 그다음에 이미지가 괜찮은 그런 아이디로 하나 만드셔서 입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연봉, 희망 연봉을 기재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죠. 그래서 뭐 경력직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딱 그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뭐 면접 후 협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신입 입장에서 여기에다가 막 5천만 원 막 이렇게 딱딱 쓰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하기보다는 회사의 내규에 따르겠습니다라는 회사 내규 혹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는 말로 여기다 기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공개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는 그 수준을 감안해서 그냥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신입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하시는 게 보기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학력사항이랑 병역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학력사항은 보통 우리가 2줄 정도 써요. 최근 학력 기준으로 2줄. 그래서 고졸 공채나 채용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딱 2개 정도 쓰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이렇게 2줄을 써요. 근데 그 안에 편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전과를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에 1줄 정도, 2줄 정도 추가가 더 되겠죠. 그리고 석사나 박사 입장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대학교부터 기입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대학교, 뭐 대학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학력을 입력을 할 때 기간을 앞쪽에다가 하는데요. 기간은 우리가 YYYY, MM. 그래서 보통은 연월까지 기입을 해요. 그래서 제가 YYYY, MM이라고 제가 글자 수를 보여드렸죠. 연도는 4자릿수로 기입하고 월은 2자릿수로 기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월이라서 1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달이 만약에 2자릿수다 그러면은 이 열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보기 좋게 문서를 하기 위해서 한 자리라면 01, 02, 03 이렇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줄여서 앞에 연도를 뭐 2018년이다 그러면 18점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도도 다 앞에부터 같이 써야 된다는 거. 4자리, 2자리 이렇게 해야지 잘 보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제가 최대한 중요한 거부터 그러니까 기업에서 볼 때 중요한 거는 최근 학력, 지금의 전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대 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학력, 최근 가지고 있는 학력 순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학력을 쓰는 것이 좀 보기 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 양식이나 주어진 양식이 뭐 초등학교부터 시대순으로 쓰게 되어 있다. 그러면 주어진 양식에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순으로 되어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자유 양식으로 내 거를 좋게 편집할 때 그 보는 사람이 보기 편하고 또 중요한 거 우선으로 쓰는 게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최근 학력 순으로 쓰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점 같은 경우에는 학점만 달랑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마다 4.0 만점인 경우도 있고 4.5 만점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4.5 만점으로 쓰시려면 4.5 그러니까 만점 몇 점에 내 학점이 몇 점이다. 혹은 4.0으로 쓰시려면 4.0에서 내 학점이 몇 점이다. 이렇게 이제 쓰셔서 만점 대비 내 학점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가늠할 수 있게 같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구분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졸업 예정이라는 말과 졸업이라는 말과 재학이라는 말을 쓸 텐데 재학이라는 말은 보통 1년 이상의 어떤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재학이라고 쓰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내가 1년 이내에 졸업할 계획이 있다면 예정, 졸업을 언제 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취준생 입장에서는 졸업 아니면 졸업 예정을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졸업 예정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뭐 내가 초기 인턴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원서를 쓴다 했을 때 언제 졸업할지 모르고 1, 2년 훨씬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재학이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역사항으로 넘어와 볼까요? 병역사항으로 넘어오면은 일단 내가 군대를 안 가서 면제를 받는 입장일 경우에는 사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유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여기에 이제 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훈 여부라든지 장애 여부, 이거는 이제 우대하는 기업들은 이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하다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경력사항, 경험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 이 경력과 경험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저는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보수를 받고 내가 경험을 했다면 이거는 우리가 경력으로 보고요. 그리고 보수를 받지 않고 그냥 경험을 했다면 경험사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경력사항에는 우리가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 입장에서 일경험을 한 게 아르바이트가 있을 거고요. 계약직, 뭐 인턴 실습할 때도 우리가 실습 비용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경력사항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보수가 없다면 우리는 경험사항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 경험사항과 경력사항은 내가 지원한 직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직무, 높은 경험부터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경험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시대순으로, 최근 순으로 쓰는 것이 좋겠죠. 정렬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보통 연, 월까지 해서 4자리, 그 다음에 2자리 이렇게 기입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기관명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상호명, 그 다음에 기관명, 부서명이 있다면 정확하게. 여기에서 뭐 우리가 광고 같은 걸 할 때는 우리가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뭐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내 경력을 입증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호나 어떤 기관명을 똑바로 써야 되고요. 거기에 뭐 XX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A 회사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러면 사실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그리고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류를 나중에 추가로 증명 서류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어떤 경력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걸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사항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기재를 해야 돼요. 뭐 거기서 아르바이트까지만 기재를 하고 안 하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매장 청결 관리를 했더라도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 서빙, 뭐 캐셔, 뭐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쓰지 마시고 고객 응대라든지 아니면 뭐 계산 담당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단어를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기업의 언어로 조금 변환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특히 아르바이트일 경우에 알바라고 줄이지 않고, 아르바이트는 이제 독일어로 우리가 아르바이트가 있잖아요. 그 독일어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파트타임이라고 하죠.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줄임말은 쓰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경험사항은 뭐 동아리라든지 교육 연수라든지 뭐 내가 뭐 축제 경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팀에서 프로젝트 같이 한 걸 써도 되고 아니면 별도의 칸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활동을 했는지, 봉사활동만 했다 그래서 봉사활동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봉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써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경험을 우선으로 해라. 제가 처음에 강조드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수상 내역이랑 외국어 작성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이 부분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있는 사람, 내세울 사람은 내가 쓸 정보가 있는 사람은 이 칸을 두지만 없으면 이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정보가 없는데 굳이 빈 칸으로 두면 나는 뭔가 준비가 안 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서류상으로. 그래서 서류상으로 내가 수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 칸을 남겨두시고 없으면 지우세요. 외국어도 마찬가지. 내가 점수가 있다 그러면은 입력을 하시고 없으면 그냥 상중하, 독해, 뭐 청해 뭐 이런 거 있죠. 듣기 뭐 이런 거에 상중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해당 자만 입력을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일단 이런 수상 내역이나 이런 그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점수 같은 경우는 기간이 2년으로 보통 정해져 있고 수상 날짜도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간 그 날짜를 일자까지 다 써요. 그래서 Y 4자리, M 월 2자리, 그다음에 일자 D 2자리까지 다 기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관명을 붙여서 써야 되는데 이 고유명사기 때문에 이 단어별로 뜨는 게 아니라 기관명을 붙여서 써야 된다. 이게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을 만약에 받았다면 뭐 때문에 받았는지 그것도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관명을 확실하게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ETS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토익 이렇게만 쓴다든지 하지 마시고 뭔가 정확한 그 기관의 명칭을 잘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자격증 작성란인데요. 컴퓨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기입을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컴퓨터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 활용 능력, 사무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명마다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에도 내가 업무와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거 위주로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최근 순으로 이렇게 날짜 순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직무와 연관이 높은 순으로 기입을 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서명까지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경험 작성은 이거는 해당자만 쓰시면 돼요. 보통 IT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개발이나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력서에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팀으로 했는지 개인으로 했는지 했다면 어떤 수업에서 어떤 과제로 어떤 주제로 했는지 그리고 내가 사용했던 도구나 기술이나 언어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더 돋보이는 이력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력서를 다 쓰신 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다 쓰셨다면 우리가 처음에 오탈자, 맞춤법, 그다음에 정렬이 어떤 거는 가운데고 어떤 거는 뭐 양쪽이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잡하지 않게 통일되는지 보기 좋은지 확인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빈칸이 없이 성의껏 잘 작성된 서류인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 분야가 짐작되도록 작성을 했는가 이 서류를 봤는데 이 사람이 이 분야로 지원한 게 맞아? 라고 한다면 잘못 쓰신 거죠. 그다음에 중요도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날짜 순이 아니라 직무와 연관된 중요도 순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호감을 줄 수 있는 서류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입사 서류 작성 초급에서 이력서를 함께 하는 걸 했는데요.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이제는 조금 깔끔하게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향을 좀 잡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